타고 있으니 참 아이고 자, 내 자신이 가소롭다. 내 자신이. 자, 또 이어서 그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자, 140쪽입니다. 교재로는. 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음과 양이 착종은 이리저리 뒤섞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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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착종, 음과 양이 서로 뒤섞이고서 교환대역이라. 교환은 바뀌는 겁니다. 음이 양이다, 양이 음이다고. 그리고 대역도 교차가 되는 겁니다. 서로 바뀌어지고 교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고정불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분적으로 섞이기도 바뀌기도 이리저리 막 그 64개가 나타나는 거다. 이런 것이다. 장생은 이제 장자입니다. 장생이 말하기를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도 음양이다. 여기서 도는 길도자인데요. 말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자의 말이야. 역이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이야. 라고 했는데 불이 무견이다. 무견,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소견이 분명하더라. 장자 말이 맞다.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수와 우수, 홀수와 짝수죠. 기수와 우수, 또 강과 유, 이거는 곧 음양으로 역을 만든 것이다. 즉 결국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우, 홀수, 짝수, 강유, 강함과 유함으로써 그 음양으로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근데 왜 그 장자라고 하면 되지 왜 장생이라고 하지? 참 이 보면 이때 이미 굉장히 서로 그 다학과 도학과에 대해서는 좀 배척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죠? 공자는 공자 아니면 부자라고 하면서 장생, 장생. 그렇지. 높여서 말할 때는 장자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조금 그 한 수 얕게. 그것도 생이 붙으면은 아래를 할 때 생원 이랬듯이 생이 조금 뭐 생원은 뭐 다른 뭐 그 다른 호칭입니다만은 생 아, 그러면 좀 낮춰보는 그거는 별개고요. 생문하고는 예, 별개고. 그 별개이긴 한데 예, 그리고 요 지금 장자가 그 음양을 역은 음양이다. 이거는 이 좀 아주 역설적인 게 주역이 뭐냐라는 데 대해서 이론을 많이 정리하면서도 장자가 역은 장자와 역은 음양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장생이라고 하면서도 유가 이게 논문에 보면 뭐 주역이 뭐냐 고대학에서 하면은 음양이다. 장자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도 장생이라고 하는. 그래도 참 추사 선생님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그 장자를 다 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자의 저서를. 그래서 이걸 액기스로 지금이야 뭐 데이터베이스 되니까 찾기 하면 장자에서 역이 한자만 쳐면은 찾아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자기 읽지 않고는 이 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추자가 유학 개통도 많이 했지만 학문에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는 면에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안 걸친 데가 없으니까. 안 걸친 데가 없으니까.
저도 실제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장자 선생 했다라는 걸 주사가 이렇게 또 알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럴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개가 숙여지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이 굴신은 굽혀졌다 폈다는 겁니다. 굴신하여서 사실 이제 그 이리저리 착종하고 변화가 된다는 뜻이겠죠. 음과 양이 처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막 이렇게 섞이잖아요. 계속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굴신하여서 수시변약이다. 때에 따라서 변화.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 수시변약. 여기라고 하는 거는 수시변약하는 거다. 때에 따라 달라져요. 대체적으로 고금, 옛날과 지금의 대합벽은 크게 열고 닫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낮과 밤 이런 식으로. 소합벽은 그 작게 열고 닫히는. 그러니까 그 대합벽은 크게 봤을 때 음양이고요. 소합벽도 음 속에 양 속에 하듯이 해서 세분화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열리고 닫히고 작게 열리고 닫히고 음과 양이 되고 있거늘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역을 설명하지만 도대체가 모두 참고로 뭐라 그랬어. 도무지 부착해서 잡는 것이 없더라. 이게 주역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핵심을 못 잡더라. 성인이 곧 64개에서 다만 음양, 기우, 음양과 홀수, 짝수로서 사출래 거기서 베껴서 내었은 즉 음과 양을 가지고 64개를 설명하셨으니 지어 소이위 음양이 되는 것과 또 위고금 옛 것과 지금이 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곧 이러한 도리가 되는 것이라. 이 도리가 되는 거죠. 즉 이 도리가 뭐예요? 음과 양이 주역의 이치가 되는 것이 다 이거더라. 근데 여기서 고금이라고 하는 게 옛날과 지금 주자 당시를 지금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자가 쓴 거니까.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이 음양 이야기가 안 보고 여기서 끝남지 모르겠는데 최영 결국은 뭐 아까 장자의 말을 인용했듯이 역은 음양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미진합니다만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음양이 조금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철학적 함의를 가지지 않은 하나의 어떤 심볼로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확장되면 추상화되면서 뭐 아까도 했던 뭐 진태라든지 뭐 동정이라는 이런 식으로 강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추상화됐는데 과연 그런 음양에 추상화되어 있는 훨씬 발전되어 있는 거죠. 발전되어 있는 글로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 지금 대세죠. 주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음양론이 근거로 해서 분명한 거는 음양론이 있기 전에 이미 주역은 경이 있었다만 역전은 그런 이유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음양론이 있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역경을 과연 후에 발전된 논 음양론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그것이 발전되지 원래 원초적인 어떤 심볼로서만 해석하는 거하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뭐 옳다 그르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 어떤 접점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지금 음양론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상당히 저는 그 고민에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말씀들 중에 좀 해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내가 불교에서는 뭐 어떤지 뭐 불교에서 발락이라 그러나요? 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불경을 원시 불교의 원전을 많이 보지 않았다 팔라운가요? 뭐 그걸 해갖고 한때 그쪽으로 많이 경도돼 가지고 원래 그 부처님 말씀이 많이 오염되었다, 오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다시 그 양식 그 성서학에서 보면 지금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허구가 많다라는 것이 이미 서양에서 많이 밝혀지고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연산선상에서 보면 주역도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그 효로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음양이라고 하는 금방 그 봤던 진태나 강류의 그런 추상적 개념이 없는 하나의 단순한 표시였을 뿐인데 그것이 더 진화돼 가지고 음양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역의 원의에 과연 부합하는 건지 한번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음양이 아닌 하나의 그 심볼로서는 부호로서 보고 주역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럽니다. 한번 원장님 좀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좋은 해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실제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제로 그렇게 음효, 양효로 구분하지 않고 예, 그럼 하나 해석한 경우가 있어요? 부호였어요 처음에는. 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양이라는 개념이 그만 부호를 한 거예요. 네, 네. 뭐 두 개를 먹기 그렇게 굉장히 그 고대 시절이니까 부호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짝대기 두 개를 끄냐 하나를 끄냐고 구분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그게 후대 음이 되고 양으로 이제 지칭하면서 음의 개념이 뭐 진태의 개념 이렇게 이제 추상화돼 나면서 더 발전돼 나간 거죠. 철학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음양론에 근거해서 그 주역을 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걸 굳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역경이 원래의 그거는 아니죠. 그거 우리 발전해 놓으면서 좀 더 풍부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풍부해진 건데 그 음양론을 배제된 원래 그걸로 순수한 부호로만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뭐 그 원래 부처님 말씀의 원어에 좀 더 충실하자 하고 한때 그런 컴백했던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는 건데 주역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발전되면 현재 발전된 연상선상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지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성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더 발전하거든. 그래가지고 성서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또 다음에 또 더 기회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예. 아유, 이야기 길었네요. 그렇지. 하여간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나가겠습니다. 구산이라는 사람이 환경을 과는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죠. 황정에 있는 첨계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랬더니 첨계로라는 사람이 여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문혁 여기 뭡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구산이라는 사람이 취일장지 하나의 지는 종이죠. 한 장의 그 장지 큰 종이 하나의 큰 장지 큰 종이를 가지고서 한 장의 종이에 획계 권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원을 크게 하나 그린 거야. 원을 하나 그려서 용묵도 기반 그 반쪽을
묵, 그 검정색 묵 있잖아요. 묵을 써서 도는 발랐고, 그러니까 반쪽을 색깔을 칠했다는 거야. 그러고 이르기를 이것이 곧 여기다 라고 했으니 그 설명이 매우 좋도다. 여기라고 하는 건 다 여기서도 일음일양,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주출허다 답안이다. 허다한 반야, 모양새로서 허다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여기서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 그치, 여기 뭐냐?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 딱 그리고 이게 여기야. 이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랬는지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반쪽을 그렸다는 거지. 이게 까맣게. 이게 음과 양이다.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음과 양의 조합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퍼포먼 뭐야 설명한 거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어, 그 소리 안 들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말이 떼다가도 조금 뭐한 부분이 지금 저 팽만주에는 보면은 구산이 양시거든요. 양시라고 하셨는데 양시라고 하셨는데 양시가 그 이정의 직계 제자단 말이죠. 수제자. 이정의 수제 제자인데 이정의 수제자 아니 뭐죠? 이천의 수제자죠. 이정. 예, 이정의 특혜자면 어차피 형은 정원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하여간 또 이정의 직계 제자인데 어떤 지금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태국도예를 한 면을 갖고 온 것 같거든요. 태국도에서 뭔가 힌트를 얻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정이 그 태국도를 그린 주도니 선생으로부터 학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계속 그 논란이 있거든요. 어떤 보면 물론 젊을 때 주도니의 조금 어릴 때 주도니의 밑에서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그 학명을 이었다라고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정이 주도니의 어떤 태국 도서 이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명은 이은 건 아니다. 어릴 때 잠깐 그 밑에 수학을 했지만 근데 지금 양씨가 그 이정의 수제자인 양씨가 금방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주도니의 어떤 태국 도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정은 주도니의 어떤 학풍을 이어받았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웠나요? 이윤기 선생님 제가 설명이 어려웠나요? 지금 뭘 내가 이야기하는지 전달이 안 되나요? 어렵게 설명했어. 비꼬았어. 비비고 왔는데 결론은 잠깐 말씀드리면 학맥이 주도니로부터 이정을 해서 양시로 내려온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되는데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시가 주도니의 태극 도설의 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그 그림의 뭐죠? 원의 반쪽을 그리고 한 거는 태국 도서에서 한번 힌트를 얻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정을 통해 가지고 주돈이의 어떤 학풍을 이어받았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돈이로부터 이정 선생이 이 학풍을 일부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지금 해두신 밑에 이정에게서 사사하였고 문화의 주자 장치 여조겸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한 건가요? 이거는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게 제가 저번에 토요일 날 강의했을 때 제가 그 주자의 철학의 연원이라고 했을 때 이정 밑에 양시가 있고 양시 밑에 나종훈이 있고 나종훈이 밑에 이통이 된 다음 이통 밑에 주자가 그 항목을 이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대로 보면 그 양시 밑에 있는 나종원하고 이통의 것이 빠지고 바로 주자가 양시로부터 받은 걸로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데서 문장이 따오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디서 찾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양시한테서 주자는 배웠다라는 거는 이통한테서 배운 거는 뭐 확실한데 양시한테서 배운 거는 제가 보기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정. 이거 이해돼? 결정? 정리. 결정한 것과 정리한 것이 여기다. 결정 개념이 잡혀지나? 순수하고 고유한 거래. 핵심. 정리. 정리도 그 정밀한 거야. 이것이 바로 여기다. 결정과 정리. 이거 이해되냐고. 그거는 이따가 잠깐 요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이제 그 결정과 정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를 이해를 좀 해야 넘어가거든. 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요 부분. 그 얘기 경에. 얘기 경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결정 정리는 역교하라. 역교하며. 결정 정리는 제가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얘기 경에 결정 정리는 역교하라. 해서 역교하며 해서. 역교하며 해서 결정하고 정리함은 역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는데 결정은 역의 체를 형상화한 것이고 정리는 역의 온오를 드러내어 서술한 것이다. 이거 이해돼? 자, 일단 그 다음 읽어봅시다. 구체적인 일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현공, 한 것과 같은 도리를 말한 것이다. 역이란 무엇이냐고 말할 때 많이 이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는 어느 구체적인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역 이외의 다른 책에서 구체적인 일에 따라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 일단은 여기서 이 결정이 뭐냐? 그래서 결정. 물론 이제 해석은 여기 써 있죠. 순수하고 고유한 거다. 고유한 거야, 결정. 뭐라 그럴까? 역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태극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어쨌든 그 핵심. 그게 결정이야.
그래서 그 표현은 역의 체를 형성한 거라고 표현한 거고, 정미는 뭐냐? 그거를 더 다듬고 해서 그 다듬어서 마치 먼지가 쌓인 그 먼지를 털어서 옥을 딱 그 어떤 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커맸는데 문질러 가지고 그 핵심만 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 정미. 그 여기에 오노는 더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 핵심. 그러니까 결정은 원래 있는 주역의 핵심인 거고, 정미는 그 핵심을 더 다듬은 거야. 가공을 한 거야. 그래서 더 빛나게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결정은 원칙, 주역의 핵심이고, 이미 원리고, 정미는 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있게. 더 다듬어서,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 경면이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 결정 정밀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간다,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정은 그 주역의 핵심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고, 정미는 그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다듬어서 형상화시키고 응용하고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 요런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결정과 정리. 자, 이제 다시 원위치 와서요. 결정과 정리가 곧 여기다.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런데 많이 나와.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는 어떤 일에 딱 달라붙은 것은 아니고, 딱 어떤 일에 고착화 돼서 드러난 건 아니고, 다만 현공은 허공에 매단 거지. 추상적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하나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 음과 양이 정해진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이런 것이니 불비사 타서 다른 책에서 각각 착사상 어떤 일에 딱 달라붙어서 설명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책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로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역은 그냥 음과 양 자체가 사실 구름 잡는 얘기거든. 음양이라는 것도 컨셉일 뿐이잖아. 아까도 했지만 물이다. 물이 음이야 양이야 애매하잖아. 거기에 다른 게 별도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냥 컨셉일 뿐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서 허공설 일양돌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허공, 현공. 그 공중에 매달린 설명일 뿐이란 말이야. 하나의 그 도리를 설명한 방법은, 자, 다시 말하면은 음과 양,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지, 역으로 손을 잡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컵이 역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건 아니잖아. 여기가 컵 붙은 거 그렇다고 역의 이치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거는 역으로 표현되고 역이 아닌 경우에 음과 양이니까. 그렇다고 음과 양이 손을 잡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모든 거에는 음과 양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치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한 것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후래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가에서 이거를 취하해서 노자와 더불어 같은 유로 삼았으니 곧 그거는 노자의 설화 말한 것도 야불취사 상설이다. 이 일에 나아가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이랬다 설명은 노자의 설명도 또한
그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 또 말하기를 결정 정리라고 하는 거는 범수는 손을 댄다는 거야.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건 아니다. 결정점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주자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주자의 글이니까, 주자가 생각할 때는 도가나 노자에서 설명한 것, 도가나 그 노장 사상에서 그 설명한 것도 결국은 그 구체적인 건 아니다. 뭐 어쨌든 뭐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얘기할 부분. 여기서는 또 노생이라 안 하고 노자라고 또 칭해 주시네. 노자는 인정하시네. 주자 선생님이. 근데 여기에 제가 좀 심각한 의문을 좀 제기할 부분이 있는 게 결정 정리한 어떤 도리를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다.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주역은 이야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역이 그 64개의 각 표가 구체적인 사건과 사안에 따라서 어떤 그걸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 지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게 주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이나 중용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주자 역시도 대단한 어떤 숨겨져 있는 신비스러운 어떤 이치가 있는 것처럼 주역을 신비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언설은 제가 만약에 주자님이 되신다면 맞짱을 떠서 저는 좀 이야기를 이거는 좀 너무 주역을 신비화될 수 있는 거고 주역만큼 구체적인 것이 없고 역사서에 가름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주역이 이리한 거고 우리가 지금 또 배우고 공부하는 유지 당연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치를 논하기 위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생명이 끊어졌겠죠. 구체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맥락에 가서도 쓰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배워 나가는 건데 결정 정리하다라고 하는 아주 행공하다는 이런 단어로 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구체적 사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자는 저는 이게 대해서 100%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제 어떤 관점입니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저는 이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확실하잖아요. 주역은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단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지침을 할 것인가 속에 어떤 큰 연역적으로 세상의 이치가 밝혀지는 것이지 그 이치가 먼저 있은 다음에 후래에 어떤 구체적인 있는 건 아니죠. 뭐 이거 어떤 문장이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만큼 해석할 때는 저는 주자의 말씀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면 좋은데. 이거 저 생각은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뭐 행동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주역을 신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 도올 선생이 주역 그 강좌를 하는 게 한 3만 명 정도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그걸 강의를 듣는다는 건 만약에 그것이 어떤 구체성이 없는 철학적인 거면 3만 명씩이 이 바쁜 시대에 누가 따라와서 보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 되고 구체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늘 도올 선생의 뭐 개인적인 역량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생활 속에 접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문학이 지금 이 절단한 이 시대에 주역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면에서 본다면
분명한 거는 오히려 대중들은 구체적으로 이 주역을 내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서 대단한 어떤 천리를 찾아내고 행위상학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오히려 현실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주사의 이런 이런 논술에 일부 영향을 받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너무 제가 세게 나갔습니다만.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 더 프로까지 가나가면 좋겠죠. 수준이 제가 안 돼서 못해서 그렇지. 진도 나가시죠. 뭐 다른 말씀 주시면. 또 하실 말씀? 자, 이제 질문하기를 괴 아래에 있는 글, 괴사죠. 이거를 단사라고 하더라. 여기서 단사라고 하면은 단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괴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괴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괴 아래에 있는 글을 단사라고 하는데 춘추좌전, 좌전에서는 이 주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 주사라고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단사와 주사가 글자가 다르잖아. 단자와 주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다만 단사다. 이거는 단사다. 그러니까 주사 니꼬로 단사다.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관기단사, 괴사를 볼 것 같으면은 생각이 이미 과반. 이미 괴사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반 이상 벌써 힌트를 얻어서 잘하더라. 벌써 반 이상은 해결하더라. 라고 하셨으니, 예를 들어서 원형 이정. 이거는 이제 그 건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곧 그 문항이 속에 괴하지사. 괴 아래에 쓴 글로써, 그러니까 즉 그 괴사니까 로서 2단 1꾀지 점 길흉, 하나의 괴의 길흉을 단정한 것이네. 그러니까 괴사는 이 괴는 좋은 거다. 수천수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니 이거를 말할 때 단사라고 하는 거다. 즉 이 단이라고 하는 단정져서 말한 거다 이런 말이겠죠. 단이라고 하는 단정, 끊을 단자,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니 육시라는 사람이 저기요. 육시란 사람의 음중 오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오음. 거기에서 이른바 단지경, 단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대제라 원이여 뭐 하는 이게 간전에 나오는 말이 됐거든요. 공자의 말인데. 이거 이하는 공자가 경을 해석한 말로 또한 이거를 단이라고, 이거는 바로 단지전에다. 단을 전한. 그러니까 단정과 단사가 달라. 그러니까 괴사와 단사의 차이죠. 표 아래에 있는 글에서 예를 들어서 잠용, 물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 아래에 있는 말이니까 표사야. 이거는 주공이 쓴 말로서 한 효의 기륭을 단정한 것이다. 또 천행이 건하고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이란 말이 있거든. 여기 이제 요거는 대상전에 나오는 것이고,
잠룡물룡은 양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상전의 말이야. 대상전과 소상전의 차이야. 이런 것이는 모두 이거는 공자가 만든 거야. 공자가 쓴 것이다. 천존집이 이하는 그 공자가 그 계사전의 전으로서 소술한 것으로서 통틀어서 하나의 경에 대체적인 법례를 통틀어 설명한 것이니 가히 붙여서 경에 가히 붙여서 붙이질 못하고 그 스스로 나눠서 그러니까 계사전과 계사전 상하 이걸 말한다. 상계사전, 하계사전. 계사전 두 개로 나눈 거고. 그러니까 공자가 쓴 말인데 괴사나 효사를 갖다 붙이지 못하고 별도로 모아서 계사전에 계사전 상, 계사전 하 이거를 상계하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것이니라. 좌씨가 이른바 주자, 주라고 하는 거는 요 주라는 글자 옆에 이렇게 실사변이 있잖아. 그러니까 종사 이 얘기는 실사변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사변이 있으니 의심하건대 아마도 또한 이것을 그 계사, 즉 그 괴사를 말한 것이니라. 괴사라고 하는 거는 괴 아래에서는 괴지 이사 이거는 그 괴사로서 갖다 붙인 것이다.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괴와 괴사 그 효사가 있고 그 대상전, 소상전 뭐 그 설명 그거 설명이고 또 계사전 설명 이 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뿐이야. 설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예, 단전과 주사는 같은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 사실 말씀. 설명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다 그 건괴나 공괴를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야. 그 우리 그 괴를 공부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왜 이걸 왜 했을까요? 그때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정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한대 연합 역학에서 어떤 거 요거? 그러니까 이 정의를 지금 해줬잖아요. 소상전이 뭐고 대상전이 뭐고 하는 편제를 이야기하는 게 주자가 이렇게 편제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건지 나 저게 그게 좀 의문이네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용어 정의가 안 돼 있길래 용어 정의를 해준 건가 지금 아니면 이거를 우리 강령을 공부하는 이유는 주자가 생각할 때 주역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 당시 예를 헷갈렸다는 들어서 거죠. 이 단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의 단전으로 이해하거든. 공자가 쓴 단전. 그게 아니라 문왕이 쓴 단사라는 거야. 문왕이 쓴 괴사전이다. 괴사. 이게 다. 이 단사를 잘 봐야 돼. 그 부분의 해석을 다 잘못하거든. 그리고 이 좌전에 나오는 이 주사라고 하는 건 또 별도란 말이야. 근데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또 몇 부분 다르거든. 그래서 주사를 별도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아라. 이게 같은 얘기다. 근데 이렇게 했어도 아까도 했지만 괴사와 주사가 달라. 몇 개는 다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지.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보네. 우리 유인구 교수님은 지금 졸리부시는 걸 참아내는 저 의지력, 그러게. 저 배움에 대한 저 깊은 열망. 이 열망도 없고 이거 듣고 막 졸고만 있습니다 지금. 응. 대단하다. 아이고. 그런데 현직 교수님으로서 애들이 졸리면 심정을 이해가 좀
갑니까 지금? 아우, 전 당연히 이해 가죠. 아이고 나도 졸린데 듣는 사람 더 졸립지. 아,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죠. 잘 시간에 이게 뭐야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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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응.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리고 그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만나잖아. 네, 하고 송년회하고선 그다음에 이거 달력 보면 나오지만 오늘이 여기야 14일. 네, 인데 토요일 날 만나고 겨울방학 하자고 2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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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회는 그 웬일이죠? 연말 연시 맞아서 네, 네. 그래서 겨울방학 하고 내년 1월에 만나자고. 네, 아니 설명이라도 하자 했던 분이 웬일이요? 어? 아니 설명이라도 하자고 하신 분이 웬일이요? 명예? 설 때도 하자고 추석 때도 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웬일이야? 아, 지난번에 하자고 했다가 다들 원망을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미리 내가 선제적으로 그게 주역을 하신 것이 구체적 그 생활의 적용이라니까요. 음, 예? 이 구체성이 있는데 구체성이 없다고 그래. 행동하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서 네, 네, 이야기하고 회포 네, 풀고 네, 합시다.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